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이죠. 또 비도 와요. 자, 보시고, 이번 주 또 시끄럽더라고요. 응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접수 인원이 40만 명? 그래서 역대 최고라고 또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역대 최고로 나오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또 어려워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문제를 난이도를 확 못 올려요. 이제 어렵다는 말은 뭔가 하면 과목별로 한두 문제 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실수만 안 하면 다 붙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시고, 자, 이번 주 어디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어려워진다는데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보세요. 우리 빼고 붙을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난주 복습. 자, 기억해 보세요. 그 지난주에 이제 2장 나왔죠. 2장에서는 그거 또 돌리셔야 돼요. 구분 건물. 그래서 일단 자, 제목만. 일단 2장 파트는 처음에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이렇게. 그래서 일단 구분 건물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이제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몇 개 부분을 준다. 4개. 4개고 제일 앞부분이 이제 일동 건물의 표제부. 일동 건물의 표제부. 이제 101동 표제부.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일단 표제부가 2개 있고, 그 다음 이제 갑구가 있고 울구.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1등기 기록. 또 하나, 일단 표제부가 2개예요. 일동 건물, 구분 건물 2개고. 또 잘라야죠. 여기서 일동 건물 표제부 아래 위로 잘라서, 자, 위에는 무슨 칸? 위에 이제 일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에 관한 거.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한 번 더. 지금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뭘 적어줘요? 토지 표시. 그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제일 앞에 일련 번호. 그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구분 건물의 표제부. 위에는 여기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1호. 밑에가 뭐다? 그렇지. 대지권의 표시. 그럼 또 이제 보세요. 명칭이 대지권의 표시죠. 여기는 뭘 적어줘요? 그렇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요게 이제 토지 일련 번호. 그래서 요 아래 거 2개. 이 2개는 명칭을 정확히 보셔야죠. 이제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거 2개 묶어서 대지권 등기다. 그럼 시험 지문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OX. 맞죠? 건물이고 표제부고. 또 이제 대지권 등기란 말은 아파트에서 토지 건물을 묶었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등기관.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한다? 그렇지.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해야죠. 또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어떤 등기부? 여기 이제 어떤 등기부? 그렇지.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 해당 구에. 해당 구란 말은 갑구도 할 수 있고 울구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이제 적어 계시고. 그다음 이제 3장 부분 들어와야죠. 3장은 이제 절차 총론. 첫 번째는 그거 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 결론만 현재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하나 비법인 사단제다. 그세 이제 포함되는 거 아니면 잘라야 돼요. 자르고. 자, 그다음 또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공동 신청이 와야죠. 이제 공동 신청은 또 이제 그거 와야죠. 각종 등기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럼 이제 또 자, 그림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자, 돈을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을이 이제 저당권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병한테 자,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을과 병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병이니까 저당권 양수인. 병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자,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죠. 이제 첫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정 이전했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지.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권리 회복할 거니까. 의무자는 그렇죠. 을은 아웃이죠. 병이니까 이제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그림 하나. 자,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A가 B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B 앞으로 저당권 설정. 그럼 이제 설정자와 권자 됐고. 근데 그 후에 A가 C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길 수가 있죠. 이제 A에서 C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B의 등기를 말소해야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변제가 원인이라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 원칙은 C. 누구도 가능? A도 가능.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B의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이제 원인 무효라면 이때는 권리자는 누구? C만 되죠. 또 하나 문제는 시험 나왔어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다. 근데 이제요.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원인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요? 당연히 변제로 풀어야지. 원칙이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림.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제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갑이 담보 제공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 갑이요.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병한테 부탁했어요. 나 대신에 담보 좀 제공해라. 병이 나와서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은 뭐라 부르고? 채무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됐고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자, 갑의 채무자 합계.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면 이때는 자 보세요. 채무자 얘는 저당권 등기의 당사자가 아니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저당권 변경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채무자가 바뀌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그치. 을이지.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하세요. 뭔가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저당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채무자가 바뀌어봤자 설정자권자는 변화가 없다. 또 중요한 거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 3개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이제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보시고 걱정하지 마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외울 때까지 할 거야.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단독 신청. 이제 단독 신청은 이제 종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하나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거기까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 제가 지난주 내용 수정을 좀 할게요. 우리 문제집 좀 펴주세요. 문제집은 자, 거기 한번 펴보세요. 자, 205페이지 단독 신청. 29번 문제. 자, 29번 한번 보세요. 29번에 디귿번. 판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연기하는 경우 판매 투약 등기 후 판매권 행사 전 종료된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이렇게 되셨는데 자, 짚어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 넘겨요. 문제는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매 계약에다가 특약을 달아야죠. 그 특약이 이제 판매 특약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판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고 갑 앞으로 판매 등기 해놨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지문을 따르면 그 지문에서는 을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다 그 말이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이 갑은 나중에요. 을이랑 병 중에 누구 상대로 판매권을 행사해요. 그렇죠. 보세요. 어차피 을은 벌써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한테 행사해야죠.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갑으로부터 다시 병으로부터 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만 끝이에요 그냥. 이거 원래 말소한 게 아니에요. 유한 등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문장을 자 판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연기를 하는 경우
한매특약 등기 이후 한매경사 전 격려된 삼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 등기로 바꿔주세요. 소유권 이외 등기. 소유권 이외 등기의 말소가 돼야 돼. 이외 등기의 말소 등기. 그럼 한 번 더 바꿔주세요. 그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삼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 등기의 말소 등기 이렇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지금 다시 그림에서 자, 을 앞으로 이제 한매 등기 해놨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요 갑은 을에게 한매 행사 하겠죠. 그럼 이제 을로부터 갑 앞으로 소유권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보세요, 병한테 전세권, 정한테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문제는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 병이 이제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 얘는요, 요 부동산에 완전 권리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요거는 보세요. 그럼 요거는 자, 을이 원래 소유자였죠. 소유자가 병한테, 정한테 권리 설정이 좀 돼야 한대요. 솔직히 되던 거죠. 유한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거면 소유권 돌아왔으니까 요 갑도 요 부동산에 완전한 권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병의 등기나 정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하는가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원래 공동신용을 말소합니다. 갑이랑 정이랑, 갑이랑 병이랑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소유권 이외로 바꾸시고, 자, 문제는 자, 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을로부터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갑의 등기 이거 지워요, 안 지워요? 원래 안 지워요. 유한 등기니까 지운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소유권 외권리 요걸 지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공동 신청 등기예요. 왜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 단독 신청이나 촉탁은 법의 근거 규정을 요하죠. 이건 별도 규정이 없어요. 이거 이제 유한 등기니까 원래 공동 신청을 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소유권 이외 등기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 수업 끝나고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요, 그거. 그래서 그 문장이 잘못됐어요. 이외 등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이제 그 수정사항은 별도 따라 올려놓겠습니다. 자, 보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뒤에 봐야죠. 제 3자 이한 등기부터. 그래서 제 3자 가보시고. 일단 확인 잠깐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오늘 3장을 거진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서브노트는 이제 99페이지 보시고 99. 일단 99페이지 하시면 제 3자에 한 등기돼 있고. 요건 또 잘라줘야죠. 종류가 이제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은 대위 등기. 대위 등기는 또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했고, 두 번째는 구분 건물. 자, 확인해 보세요.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아니지. 자, 다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 그게 이제 동시에 대위 신청됐고, 그다음 세 번째는 건물에 이제 멸실 등기할 때. 자, 멸실 등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토지는 갑거, 건물은 을거. 근데 어느 날 을의 건물에 불이 났더라.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지면 자, 멸실 등기 해야죠. 원칙은 누가 해야죠? 을. 근데 을이 얼마인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근데 문제는 을이 1개월 내에 멸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안 하면 그때는 누가 와라? 자, 갑이 와야죠. 요 갑을 뭐라 불러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다시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것도 대위 등기. 그다음 이제 신탁도 있고 뭐 수용도 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쭉 하나 잘라 보셔야 돼. 명칭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자 99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서브노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 포괄 승계인은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이제 상속인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자, 그림. 아버지는 갑이고 이제 갑이 병이라.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은 뭐 해야죠? 소유권을 넘겨야죠. 갑이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갑이 사망을 하면
갑이 병한테 등기할 의무는 아들 을한테 상속 소멸. 상속이죠. 그러면 아들 을은요, 원칙은 이렇게 하죠.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금 등기를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병이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갑이죠. 이렇게 하니까 실체한 게 안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자 을이요. 자 갑으로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겨줘요. 자 이게 뭐다? 이제 상속인의 의안 등기, 이제 포괄 승계인의 의안 등기. 그래서 이제 요 그림 하나 보시면 되고 이제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그럼 이제 채권자 대위는 우리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어요.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문제는 보세요. 을이 등기 안 하고 있으면 을의 채권자가 병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갑 앞으로 된 부동산이고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을이 계속 등기 안 하고 있어요. 병이 이제 살짝 맛이 갔어요. 에이, 내가 간다 그냥 등기하러. 병이 등기를 신청을 해요. 자 그럼 문제. 자 등기 신청은 병이 했죠.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그럼 병 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등기소가 네가 왜 왔니? 각하처럼 딱 때리면 이렇게 국가가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죠.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채권자임을 증명하면 등기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가 보호되니까? 병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대위 등기는 우리 그랬어요. 채권 대위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고? 채권자 병이고. 그다음 이제 갑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등기한다? 을 앞으로 등기한다. 그게 포인트죠. 이제. 그럼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신청은 병이 했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여기는 신청인 명의 양자가 일치 불일치하죠. 그럼 여기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우 그림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그 36번 보시죠. 36번.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하기 전 사망한 경우 등기 방법. 자, 이거 딱 떠올라야죠. 매도하고 등기하기 전 사망했다. 이게 무슨 등기? 이제 상속인의 의안 등기. 다른 말로 이제 포괄 승계인의 의안 등기고. 자, 1번. 이 경우에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 의무자, 매수의 을이 권리자가 되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갑이 나온 게 아니죠. 바로 병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등기원인은 상속이라 적고 원인일자는 갑의 사망일을 적는다. 자, 보세요. 등기원인은 매매가 돼야죠. 그리고 원인일자는 언제? 매매니까 계약 체결일이 되겠죠. 이제. 답은 2번이고. 3번. 자, 등기에 적힌 피상속인의 표시가 신청의 의무자 표시와 다르다 하여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이죠. 신청은 뭐 을이나 병이 되겠죠. 그럼 뭔가 하면 신청서와 등기부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원칙은 각하 사유예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4번.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기 권리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계약서. 자, 둘 사이의 계약서가 이제 원인 정보가 되겠죠. 되고 또 이제 그리고 이거는 공동 신청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가 돼야죠. 이렇게 이제. 5번. 자,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상속 등기 필요 없이 바로 등기를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용어 정의 꼭 아셔야 돼. 용어 정의 문제 됐고. 그다음 이제 37번 보시죠. 37번. 채권자 대위한 등기 절차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민법 404조 등기법 2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특정의 등기 청구를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 채권자도 포함한다. 뭔가 하면 지금 채권자 대위 등기죠. 저 채권 종류는 따져야 안 따져요? 종류는 불문이에요. 그래서 금전 채권자든 특정물 채권자든 불문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1번 지문이고. 2번. 자, 대위원인을 증명한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설증서라도 무방하다. 이 줄 하나 꺼주세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요 단어 보셔야 되고. 자, 이 보세요. 지금 대위 등기에서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신청은 병이 하죠. 그럼 문제는 보세요. 요 등기소가 병의 등기를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병이 뭐니까? 채권자니까. 그럼 얘는 등기 신청할 때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한다 그 말이지. 그게 이제 대위원인 증명서면이에요.
이거는 뭐 공정증서든 사설증서든 무방합니다. 그럼 이 얘기죠. 을병간의 차용증, 뭐 매매계약서 다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불문. 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 자신의 등기를 동시 신청하는 때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대위 등기는 지금 이거죠. 이 병이요. 금을건 나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갑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요 말이니까. 뭔가 하면 병이 자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 이게 대위 등기죠. 그럼 이제 을에서 병으로 하는 거. 이건 대위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든지 말든지 따지는 게 아니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채무자 앞으로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3번이 X 정답이고 4번 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나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만을 말한다. 자, 요건 다른 말로 크게 표현해요. 반대로 요 대위 등기는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런 거 어때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 요걸 이제 을이 A한테 팔았어요. 팔면 A 앞으로 이제 등기해야죠. 근데 을이 A한테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또 이제 병이 딱 보니까 A가 불쌍하잖아요. 병이 딱 왔어. 자,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신청하면 요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자,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병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죠.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등기는 안 받아줘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는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게 이제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대위 등기 대상 파트 이렇게 되고. 자, 5번 자, 등기 아닌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권리자에게 그 완료 통지를 하여하며 대위 채권자에게도 등기별 정보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건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문제는 자, 을병 둘 다 등기된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 둘 다 뭘 해요? 등기 완료 통지 해줘요. 완료 통지. 완료 통지는 둘 다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알아야죠. 됐고. 그 다음 이제 38번도 볼게요. 38번. 자,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자, 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한다 그 말이죠. 됐고. 자, 기업번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갑은 대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지금 요 갑이 을의 권리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 신청권이 없으면 갑도 대위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오, 맞는 말이고. 니은번 대위 등기 신청에서 을이 등기 신청인이다. 자, 신청은 갑이 돼야지. 채권자가 이렇게 되고. 디귿번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거 대위원인 증명 정보란 말. 1번 자, 대위 신청에 따라 등기한 경우 등기하는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죠? 완료 통지는 해줘야죠. 완료 통지는 둘 다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작년도 기출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래 뭐랄까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채권 대위 등기 단독 문제로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이제 주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니은 빼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자, 39번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작년도 기출 문제예요. 이 파트 작년에 2개가 나왔어요. 이제. 자, 부동산 등기. 자, 포괄 문제. 자, 옳은 것은 1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줄그대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요게 이제 권리 질권 그 말이죠. 권리 질권 등기할 수 있잖아요. 없다 했으니까 X고. 2번 자, 등기록 중 다른 구에 한 등기 상호간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자, 우리 이렇게 했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고 다른 구는 접수번호. 묶어서 그렇게 했어요. 동순별접 이렇게 했지. 그래서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이것도 X. 자, 3번 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자, X. 자, X고.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지.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그걸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이 문장 의외로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4번. 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단독 상속인인 병은 의무자로서 갑과 을사의 매매를 원유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요거 이제 한 단어로 뭐다? 이제 상속인의 의안 등기.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의 의안 등기. 이렇게 하면 되고. 답은 4번이고. 5번. 자,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 이건 안 돼요. 대지권의 변경. 있는 경우, 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일동 건물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명의를 대위해서 병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대지권 변경은 우리 일동 건물에 다 미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일부가 대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다 있다가 돼야지 이제. 전체 다 미친 경우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보시고, 그래서 작년도 시험에 이 파트가 거의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시험은 좀 단독 문제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특히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럼 대위 등기에서 이런 지문들 자꾸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됐고. 그럼 40번 가볼게요. 40번. 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자, 틀린 것은 1번.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 신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세요. 요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요 지문. 2번.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가등기 명인을 대위해서 가등기 발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장 어때요? 요거 주요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가등기 파트죠.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고, 자, 그 다음 그 위에 갑이 병한테 그 위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할 수가 있죠.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조건 성취하면 을이 가등기 얘기하면 분등기 하죠. 자, 분등기 하면, 자, 보세요. 자, 병의 등기 어떻게 돼요? 이거 직권말소죠. 문제는 한 개 물건에 소유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분등기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예요. 자, 그런데 을이요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등기 말소해야죠. 그럼 요새 보세요.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누가 해야 돼요? 갑과 을이 해야죠. 근데 문제가 갑과 을이 말소를 안 해요. 그럼 요 병이 가서 을의 가등기 말소하면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을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분등기하면 직권말소죠. 그럼 병도 빨리 가서 을의 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있어요. 병이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은, 자, 보세요. 가등기의 관계인이, 자, 누구 승낙을 받아? 명인의 승낙을 받았죠. 그럼 이때는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이건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요 법률이 병에게 준 병의 권리예요. 그래서 대위란 말이 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위란 말이 있죠? 요게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지문은 안 보여요. 시험 들어가면 진짜로. 미리 아셔야 돼. 다시 가등기의 관계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한다, 대위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 돼 이제.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3번. 자, 일부의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분유를 신청한 경우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를 대위해서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주요 지문이죠. 자, 일부가 소유권 보존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이거 이제 동시에 대위 신청이에요. 앞으로 보시고 요 문장은요 법률 조문이 2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일부가 소유권 보존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인데 똑같은데 대위 신청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동시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와야 돼. 문장이 2개, 법률이 2개예요. 그래서 대위 등기는 할 수 있다. 동시 신청을 물어볼 때는 하여야 한다. 동시 신청 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법률 조문이 2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대위니까 이제 할 수 있다고 온 거죠. 자, 4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연기를 신청한 경우 필요가 있는 때는 기업자는 등기 명의나 상속인을 대위해서 토지의 표시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묶어서 수용에 대위 등기 있다. 그렇게만. 요걸 막 답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5번. 자,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멸실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 기억하세요. 자, 요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림에서 없어 여기 있다. 자, 보세요. 토지는 갚고 건물을 잃고 의뢰공에 불이 났죠. 건물이 다 없어지면 멸시 등기는 원칙은 누가 해야 돼요? 의뢰해야죠. 의뢰 1개월에 안 하면 누가 한다? 요 값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제 값의 이름을 알아야 돼. 건물 대지 소유자 이렇게 이제 명칭 됐고. 그다음 41번을 하나 더 볼게요. 자, 41번. 자, 대위 등기 신청. 자, 보시고 1번. 자, 특정의 등기청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표현 이렇게 했어요. 채권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랬죠? 다 된다 그 말이고. 2번.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시고, 자, 사건 보세요. 뭔가 하면 사건은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딱 가가지고요 돈 빌려왔어요. 그럼 이제 저당을 설정해놨죠. 근데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은행이 요 갑의 건물을 이제 경매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으니까 상속이 됐겠죠? 그럼 뭔가 하면 이제 은행은 보세요. 갑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자 명의로 경매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때 이제 요 은행에서 요 상속 등기를 이제 을 앞으로 상속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위하고 그럼 이제 요거를 경매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2번은 그냥 우리 시험 나온 질문 아닌데 한번 뽑아놨어요 이렇게 이제. 원리 좀 아시라고 이렇게 이제. 3번. 자,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분에 관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왜 X? 그렇죠. 건물 전부의 소유권 보존이 아니죠. 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표시의 등기. 그렇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돼요. 이제 됐고. 4번. 대위원을 증명하는 정보는 권리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서면은 공정서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이거 불문입니다. 이제 둘 다 된다. 5번. 등기한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유지, 대위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뭔가 하면 요 채권자가 지금 등기 신청을 딱 했죠. 그럼 뭔가 하면 요 채권자 대위 등기니까 채권자 신청했다는 표시는 적어줘야죠.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적어줘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적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하시면 되고. 이제 그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됐고. 그럼 42번은 42번은 하나만 볼게요. 자, 42번은요. 4번 지문 하나만. 42번 4번 지문. 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 기초 정하는 사무원을 등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제 딱 자르고 여기까지 맞아요. 이 경우 등기 신청의 보정은 당사나 대리인이 직접 등기 출석하여 하며 사무원이 할 수 없다? 사무원도 할 수 있어요. 요게요. 원래 한 지금 5년 전에는 사무원을 보정 못 했었어요. 이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사무원도 이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43번. 자, 요거 이제 43번 몇 회 문제예요? 30회 문제죠? 자, 보세요. 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을이 부동산을 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일을 해야 한다. 누가 또 X 그랬어 또.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소유권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 문제가 약간 좀 기분 나빠요. 일단 맞는 말이에요. 2번. 자, 을은 갑의 이용을 받았더라도 그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왜요? 을이 혼자 등기하러 가죠. 갑이 유인장 첨부해서 할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3번. 을이 소유권 이전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등기신청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을이 협력 안 하면 등기할 수 없죠. 그때 이제 갑이 을에게 내 등기 받아가라 그래야죠. 자, 내 등기 받아가라. 무슨 권리? 거기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그 말이죠. 이제 소송도 할 수 있고. 4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갑이 협조 안 해요.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5번. 소유권 이전기가 맞춰지면 을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보세요. 등기에 효력이 발생 시기는 언제?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로부터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답은 2번이죠. 그래서 보세요. 문제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요. 이거 30의 기출 문제거든요. 30의 시험 분들이 그래요. 딱 봤는데요. 너무 쉬워서 이 문제가 안 풀리더래요. 함정판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게 그렇게 돼요. 근데 뭔가 우리 시험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그래서 이제 막 꼬고 이런 문제는 등기법은 12문제 나오면요. 많아야 한 3문제? 그럼 그 기본자 다 풀리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30회 시험 끝나고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2지문이었어요.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당황했어요, 보면서. 뭐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청 파트였어요. 그래서 신청 파트가 제일 좀 내용이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소리 파트 좀 볼게요. 자, 일단 소리 파트는 서브노트 잠깐 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소리는 보통 한 10개쯤 있거든요. 10개쯤 있는데. 우리 시험 나오는 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그다음에 등기 원인 정보.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요게 이제 가장 흔히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책에서 필요한 거 줄만 이렇게 계시면 돼. 그래서 일단 2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거기 펴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 보시고, 이제 등기 신청 정보 파트는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등기 신청 정보는 우리 흔히 하던 말, 간단히 말하면 뭐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면 되는 소리고요. 이 파트는 처음에 이제 요거 나왔어요. 일괄 신청. 최근에 일괄 신청 나오면 사건 하나 또 기억을 해야죠. 자, 사건 대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기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을한테요. 토지를 세 필지 팔았어요. 10, 11, 12 세 필지. 그럼 이제 문제는, 자, 토지를 3개 팔았죠. 그럼 신청서 원칙은 몇 개 나와야 돼요? 원칙은 3개. 문제가 보세요. 3개 사고 팔았죠. 3개 다 목적이 똑같아.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또 3개 다 원인 똑같아요. 매매. 그러면 등기 목적과 원인 동일하죠. 그리고 토지 3개가 관할 딩소가 똑같아. 관할 등기소가. 그럼 굳이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때는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일괄 신청입니다. 이제 하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밑에 박스에 예에서 같은 채권 담보 나와 있죠. 같은 채권 담보라면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 문장도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같은 채권 담보인데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옛날 시험 문제는 주로 요거 나왔어요. 간인과 정정인 주로 답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많으면 이제 자, 신청서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신청서 보시고 이제 매수가 많으니까 이제 딱 붙여놓고요. 앞장을 절반 접었어요. 이렇게 이제 앞장 뒷면, 뒷장 앞면. 가운데 2장 찍어야죠. 이게 뭐다? 간인. 그러면 권리자마자 다수인인데 간인은 누가 하고? 법에는 그중 1인.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정정인. 정정인은 서류를 쓰는데 이제 글자가 틀렸죠. 이제 글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이제 도장을 딱 찍어놔야죠. 요거는 누가? 요건 정정인은 전원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자 보세요. 삭제했죠. 삭제했어요. 그럼 이렇게요. 원칙대로 하면요. 여기다 가로를 딱 치고요. 위에 적어줘요. 삭삼자 이렇게. 삭삼자란 말은 삭제 3글자 그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보세요. 자, 당사자 갑과 을은요. 자, 도장 찍으면 돼요? 아니면 서명하고 날인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죠. 29회 때 그거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파트, 이 2가지가 이제 시험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등기 원인 정보. 자, 또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죠? 계약서. 요 계약서는 시험에 그거 나올 거예요. 검인 계약서. 또 이제 자, 검인 계약서고. 검인 계약서. 검인은 이제 언제 검인 대상. 그리고 여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게 포인트죠.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 또 이제 또 하나. 여기 계약 나왔죠?
이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둘 다야. 그냥 계약이잖아, 그게. 그리고 우리 시험은 그거 나왔고요. 이제 거민을 유하냐 안 유하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하는데 원인 정보가 판결서 정본이라면 별도로 거민은 유한다 안 유한다. 거민 받아야 돼. 그래서 걔가 답이야. 맨날 하는 말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표정 봐 또 딱딱 잡아 떼려고 그래도 안 했다고 또. 자, 못 참지. 자, 106페이지. 그 끄트머리에 리을 번. 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 같은 효력가 있는 조서인 경우에도 거민은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문장이 주 답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시험은 그거 나오거든요. 거민의 요부. 자, 거민의 대상인지 아닌지 시험 나와요. 그래서 요 거민의 요부는 외우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사건 나오면 자꾸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가 계약인지 아닌지, 소유권 이전인지 아닌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 한번 보시죠. 일단 213페이지에서 44번은 나중에 꼭 풀어보세요. 입력사항 이제 단순히 외우는 사항이니까 보시면 되고. 45 가보세요. 45번. 자, 등기 신청보의 신청 정보의 작성 방법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등기는 한 개 부분에 대하여 한 개 등기원에다 별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그거죠. 1권 1신청정보주의 이렇게 했고 1권 1신청정보주의. 2번. 신청정보가 여러 장이어서 간인할 경우 권리자 또는 의무자 중 어느 일방만 간인해도 된다. 어느 일방만? 요건 좀 기분 나쁘죠. 자, 법에는 그중 1인 그랬죠. 법이랑 각각 1인이지 일반 그러면 요건 틀린 말이죠.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시험 나왔어요. 일방 이렇게. 2번이 정답. 3번. 자, 신청 정보에 인감 지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날인 대신에 서명을 할 수 있다. 뭔가 하면 우리 신청서는요, 원래 신청할 때는요, 내가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인도 할 수 있어요. 사인은 이제 인감 지명을 첨부 안 할 때 이제 서명할 수 있습니다. 4번. 신청 정보를 정정할 때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나뉘어야 한다. 정정인은 누가? 전원이다. 5번. 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기와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개 신청 정보로 하여야 한다. 자, 한 개 부동산에요. 소유권 등기랑 저당권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괄 신청할 수가 없죠. 이 완전히 목적이 틀리잖아요, 지금 등기 목적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어요. 일괄 신청은 여기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원인 동일하고 관할이 동일할 때 이렇게 돼야지. 이건 이제 목적이 틀리니까 일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됐고. 46번 봐주시고. 요거 이제 기출 문제네요. 자, 방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제공.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이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맞고. 2번.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1명일 때 권리자 중 1명과 의무자가 간인 방법으로 한다. 자, 권리자나 의무자나 그 말이죠. 3번. 신청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해에 적고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자, 글자 지울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빨간 줄 치고 글자 가로 치고 적어줘. 삭삼자 이렇게. 여기 가운데 이제 도장을 찍거나 날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명하고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그래야지. 그래서 서명만 해도 되고 도장 찍어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안 보여요. 진짜 넘어가요 그냥. 미리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위에 기하세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거겠죠. 또 맨날 그러죠. 치사한 것들 이걸 바꿔놨냐. 근데 원래 그게 치사하게 내는 거예요. 이제 요 주의하셔야 되고. 자, 4번.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신청은 일건당 한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 나왔죠. 일건 1신청 정보 주의됐고. 5번.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수가 서로 다름은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이제 포인트. 여기까지는 흔히 쓰는 말이죠.
자, 같은 채권 담보인데 소유자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할 딩수가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같은 경우에 하는 거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관할이 틀리니까 일괄 신청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뭔가요? 내가 이번에요. 자, 보세요. 서울 땅 하나, 자, 부산 땅 하나, 두 개 샀어요. 서울 땅 한 개, 부산 땅 한 개. 그럼 이거를 일괄 신청할 수는 없지. 이렇게 관할이 틀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관할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사건 기억하세요. 대표 사건.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이제 47번.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들어오세요. 자, 일괄 신청. 최근에 일괄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 뽑아놓은 문제예요. 일괄 신청 가지고 문제를. 자, 일괄 신청. 자, 틀린 것은 1번. 자, 등기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원 설정 등기와 소유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완전히 별개 등기죠? 일괄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이고. 1번이고요. 2번.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원 설정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제 포인트. 같은 채권 담보니까 이제 소유가 달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제 아무 보세요. 관할 딩수 안 나와 있죠? 관할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푸셔야 되고. 3번.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공매 처분으로 인한 소멸한 권리의 말소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내가요. 공매로 물건을 샀어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해 줘야죠. 그럼 내 앞으로 등기는 어떻게 등기해 줘요? 국가 해줘야지. 국가니까 뭐다? 촉탁. 그러면 보세요. 공매로 인한 내 앞으로 권리 이전 등기라. 공매 처분으로 이제 소멸한 권리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촉탁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일괄 촉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 이렇게 했어요. 시험 지문에요. 경매, 공매 뜨면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그게 나와야 돼. 시험 지문에 경매나 공매가 뜨면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4번.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지분의 전부터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다. 자, 이 사건은 또 보세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 토지가 뭔가 하면 현재 토지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예요. 갑과 을이요. 이 토지를 병가정에게 지분을 처분한대요.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 병한테 얼마, 정한테 얼마 이렇게. 을이 병한테 얼마, 정한테 이렇게 막 갈라질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할 때 이때는 일괄 신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문 정도는 한 번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5번. 자, 소유자가 각기 다른 수개 부동산을 동일인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자, 보세요. 소유자가 달라요, 다.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토지가 세 필지예요. 갑 거, 을 거, 병 거. 3필지를 정의 사옵니다. 그럼 요거는 일괄시행이 될까 안 될까요? 부동산이 다 틀리죠. 그것도 보세요. 소유자 당사자도 다 달라요.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괄 신청은 요거 떠올리세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3개를 을에게 팔았을 때 요때가 이제 대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건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목적이 동일하고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관할에서 동일할 때 그때 이제 일괄 신청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지문은 이제 한 번은 뜰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뭔가 하면 이제 시험 내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문제를 확 그렇게 못 내요. 그렇게 못 내고요. 우리 나오던 지문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던 지문이 있죠. 그 유사한 지문을 끌고 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여기서 이제 요 문장은 시험에 많이 나왔죠. 같은 채권 담보. 그리고 공매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랑 유사한 지문들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확 그렇게 못 내요. 이상한 지문 이렇게. 자, 보셨고, 자 48번 가볼게요. 48번은 이제 풀으시면 돼요. 다 아는 문제고. 49번 등기 원인 정보. 자, 틀린 것은 1번. 자, 등기 원인 정보는 구체적 절차에 따라 다름으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혐의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유가 뭔가면요. 우리 옛날에 원인 정보는요. 무슨 계약서 그랬어요. 계약서인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정보가 뭐예요? 판결서. 또 상속 등기할 때는 원인 정보가 뭘까요? 사망 진단서. 거기 사망 진단서는 갑이 죽었다 있지.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상속 있는 거 보여줘야지.
가족관계 등록부. 이게 되게 다양해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됐고. 2번. 자, 등기 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원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 원인정보 계약서가 되려면 뭐 등기 목적이든 뭐 등기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3번. 등기 원인정보에 표시된 수필, 다수필지 중 일부 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의 등기청은 수리될 수 없다. 자, 보세요. 내가 토지를 여기 갑으로서 3개 사왔죠. 계약서에 3개 쓰이겠죠. 우리요, 요 3개 토지 언제나 같이 등기 다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해도 돼요? 따로따로 해도 돼요. 자, 또는, 자, 보세요. 이제 정이란 사람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사왔다. 이 토지 소유권요, 한꺼번에 다 받아와요? 지분을 조금씩 받아와도 돼. 그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3번이 X. 4번. 자, 검인계약서. 자, 원인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신청서에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원칙은 뭔가 하면요, 여기 자, 계약서 원인정보랑 신청서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불일치하지만 동일성 인정되면 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겠다 그 뜻이요. 이제. 또 5번.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등기 원인 정보는 판결 정본이다. 맞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판결서 이렇게 되고 이제. 자, 그다음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50번 요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자, 원인 정보의 검인. 자, 옳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연결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이 계약이라면 검인받은 판결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계하죠. 그러면 이때는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금 받아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요. 자, 1번 찍고 넘어가죠. 그 소리예요. 지금 문제가. 1번은 X예요. 2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 무허가 건물, 미등기 아파트. 검인 받아야 말아요? 받아야지. 왜냐하면 검인 요건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죠. 대상물은 안 따진다 그 말이에요. 미등기든 뭐가든 다 받습니다. 이렇게. 답은 2번이었고 3번.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 연기를 신청한 경우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검인 받아요 말아요? 자, 잠시 보류. 4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연기 말소 등기 신청 시 그 등기 원인 정보인 매매계약 해지 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고개 드시고 3번, 4번 구분하세요. 요건 정확히 구분하시면 돼요. 검인계약서는. 자, 첫 번째요. 신탁 해지죠. 자, 신탁 해지는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계약이에요. 계약이고 또 여기 소유권 이전 등이니까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받아야지. 또 그다음 보세요. 4번에 매매계약 해제. 요 매매계약 해제 요것도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일종의 계약이고. 그럼 또 여기는 뒤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니까 검인은 받아라 말아라. 안 받는 거지. 왜 안 받아요? 그렇지. 검인은 지금 소유권 이전만이니까. 근데 4번은 말소 등기니까 검인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요거를 외운다가 아니고 자꾸 대입을 시켜야 돼. 다시 여기서 검인은 언제 검인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 계약인지 아닌지 하나, 소유권인지 하나 확인. 5번. 토지거래하고 규정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을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제 보세요. 토지허가 딱 받았죠. 받았으니까 별도로 이제 건물에 대해서 검인받을 필요는 없다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그렇게 했어요. 자, 토지허가 받았습니다. 검인 왜 안 받아요? 법률에 의제 규정이 있지.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됐고 여기까지 보시고 31번부터는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